안녕하십니까. 오늘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은 25년 3월 23일 일요일 12시 21분입니다. 도서관에 나왔다가 금세 좀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한 계절 이상 이제 못 나오다가 오늘 이제 도서관행을 했고, 또 어제 산불로 이렇게 인명피해가 있고 한데 삼각 고인의 명복을 들고 지금 뉴스 보니까는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도서관 오랜만에 가서 초반에 이렇게 책을 좀 읽다가 결국은 인터넷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구조주의라고 하는 거, 또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좀 설명 방식 중에 하나가, 어차피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어와 뗄래야 뗄 수가 없게 이렇게 학제적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주로 이제 벌써 1세기도 더 전이죠. 소시르 의 언어학, 언어 구조주의에서부터 구조주의적인 방법론이 이제 쓰이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분과 문화인류학, 레비스트로스라든지 아니면은 정신분석학, 락강, 또 철학의 푸코도 그렇고, 오늘 길지 않고 어렵지 않게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구조주의에서 이제 핵심은, 언어 구조주의의 핵심은 기표, 기의, 그리고 발음은 정확지 않지만은 랑그, 바홀, 이 두 개입니다. 기표, 기의. 이제 기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의를 담는 거죠. 언어는 그렇잖아요. 언어는 이제 이를테면 진돗개라고 하는 기표가 있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끔씩 보는 생생한 진돗개, 그 의미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돗개는 그렇게 방언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은, 이를테면 방언이 많은 뭐가 있을까요? 한 단어를 가지고도 이제 방언이 많을 수가 있고, 또 단어가 아닌 문장도 굉장히 다양한 방언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언에 해당되는 거를 바홀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이를테면 서울말로 옮겨놓은 것이 랑그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두어 번 정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 채널이라서 이제 유실된 것도 하나 있고 하지만은, 여기까지가 이제 좀 쉽게 한번 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구조주의라고 하는 그 방법론이 다양한 곳에 이제 다양한 뭐 과학, 사회과학 혹은 뭐 자연과학이라고 볼 수 있나? 어쨌든 다양한 세상과 인간을 탐구하는 그런 분과 학문에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유의할 만한 것이 바로 세상 이제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도 곰곰이 들여다보니까는 정말 구조주의 언어학의 그런 방식을 써서 상당히 통찰력 있게 이제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문화인류학에서 어떤 공동체를 봐도 그 공동체의 그 문화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은 일종의 랑그가 있는 거죠. 바홀은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방언은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그 문화마다 있을지 모르지만, 근친금기라고 하는 것이 인간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문화 인류학적인 방식으로 이제 그런 통찰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생명과학적으로도 이제 인류와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700만 년 전 정도의 침팬지, 그리고 이제 인간, 뭐 호모 속, 그 차이가 근친금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유전적인 다양성을 확보를 하고 건강해지는 거죠. 유전적인 다양성이 이제 줄어들면은 굉장히 유전병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죠. 그래서 대체로 지능이 높고 한 그 생명체들은 자연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근친교배를 피합니다. 근데 인간은 문화적으로 밑바닥에 이제 그게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 구조를 이제 발견한 거죠. 그게 드러나는 양상 같은 거는 바울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지만, 또 락강의 정신분석학에서도 마찬가지. 언어는 뭐 미국말을 쓸 수도 있고 한국말을 쓸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언어라고 하는 무의식적 구조, 무의식이 언어로 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인간이 이제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이제 진입을 하고 뭘 하면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걸 배우고. 근데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하면, 포스트면 이제 그 다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포스트면은 구조주의가 깨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구조주의 자체를 깨는 게 아니라 구조주의의 그 구조가 고정되어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철학자들은 되게 뭘 연구를 하죠? 뭐 이성에 대해서 뭐 웨이션 하는 것, 리즈닝 하는 것, 이런 거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혹은 욕망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를 하면 되게 체계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푸코 같은 경우에는 이성이 아닌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광기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은 이제 후기 구조주의, 후기라기보다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포스트를 다시 이렇게 번역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포스트 스트럭처리즘 이렇게 나오는 거기에서는 랑그를 볼 게 아니라 실제에 더 다가서기 위해서는 바울을 통해서 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근대라고 하는 것을 거치면서 합리적인 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그래서 그 이성이 뭔가 사회를 자꾸 변화시켜. 근데 그 밑바닥에는 이를테면 이성이 아닌 것의 역사를 보면은, 이성이 아닌 것은 이제 랑그라고 볼 수 없죠. 바울이죠. 근데 그 바울을 통해서 오히려 전체적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구조에 딱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구조가 변화해 갔던 모습, 어떻게 해서 뭐 이를테면은 종합병원이 세워졌고, 어떻게 해서 아주 밑바닥 의 서민들이 사는 도시가 도시 계획이 됐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동 좀 하려고요. 나온 김에 잠깐밖에 노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제가 자주 나올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껴놨다 올려야겠습니다. 올려놓고 아껴놨다 열어야겠습니다. 요약하자면은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고, 또 복잡한데, 가장 기본은 구조주의 언어학으로부터 출발을 하면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기표기의, 그리고 랑그바울,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면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건 뭐 예전에도 했고 앞으로도 할 거고 하니까, 특히 랑그 중심으로 이렇게 딱딱 잘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보통 구조주의에서는 그렇게 해서 문화인류학에서도 이제 구조주의적인 방식을 쓰고, 또 정신분석학에서도 구조주의적인 방식을 쓰는데, 그게 다인가? 그게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은가? 그 랑그만 가지고 이게 설명이 매끄럽게 다 되는가를 봤을 때, 중세에서부터 근대 현대를 걸쳐서 바울을 연구했던, 즉 이성 아닌 것을 연구했던 푸코에 의하면은 오히려 이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도 변하고 있고, 그리고
깔려있는 무수한 바울들이 있고, 오히려 그게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광기를 연구함으로써 그래서 포스트 구조주의자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무리하지 않는, 이 철봉 비슷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운동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